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의 목표 성취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우뇌는 미래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좌뇌는 오늘의 현실에 주목합니다. 미래와 현실은 인간 모두에게 중요한 대상인데 이를 리더십에 한번 적용해 보면 오른쪽 뇌, 우뇌 리더십은 미래, 즉 가능성을 멀리 내다보고 그 가능성으로부터 변화의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SIT로 특징 지을 수가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왼쪽 좌뇌 리더십은 현실, 다시 말해서 일상적인 전술적인 요구에 적절히 응하는 현재의 계획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MEGA로 특징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타벅스 커피를 창조해낸 하워드 슐츠는 우뇌형 리더였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리더십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뇌형 리더십, 미래 가능성에 대한 건데요. 우뇌형 리더십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뇌형은 이제 SIT라고 특징되어진다고 그랬죠. SIT. 첫 번째 S는 이제 스트래티직인데요. 전략적 리더십입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쫓으며 멀리 내려다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뇌형, 좌뇌형을 이제 같이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나에게 과연 해당되는 것이 어느 부분에 몇 가지나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I 부분은 이제 이노베이티브, 혁신 리더십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리더를 이야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T는 트랜스포메이셔널,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가치관, 사고, 행동과 관련하여 개인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E는 이제 흡인 리더십이라고 해서 남을 이해하고 잘 협력하는 그 리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영향을 주고 책임을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좌뇌형 리더십은 이제 현재의 계획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좌뇌형 리더십에서 말하는 그 MEGA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 번째 M은 조직적 리더십을 의미하는데요. 기획 능력이 뛰어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E는 이제 표현 리더십을 뜻하는데요. 필요한 정황 설명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G는 이제 인격 리더십인데요. 성실함, 일관성, 안정성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리더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는 주창적 리더십인데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리더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특징을 살펴봤는데 여러분은 우뇌형 리더인지 좌뇌형 리더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가진 장점을 살려서 직장과 또 교회, 사역지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랍니다. 자, 스토리 2인데요. 하버드 대학교 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표 설정에 관한 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재학 시절에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학생은 고작 전체의 3%밖에 안 됐는데 그에 이어서 이제 13% 정도는 뚜렷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플랜을 진행해 보니까 재미있었던 사실은 그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그들의 그 연봉에 대한 거였는데요. 목표와 계획이 뚜렷했던 그 3%는 나머지 97%의 수입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만 있었던 13%는 나머지보다 평균 2배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리더의 목표와 계획이 같은 강의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미래를 바꿔버린 것이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도도 표지판도 없이 낯선 세계를 여행하듯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일에 파묻혀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인생은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막연하고 자신감은 나를 떠난 지가 오래됩니다. 자, IBM, 포드, HP 등을 담당했던 그 세계적인 컨설턴트 또 베스트셀러 저자였던 그 트레이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는 막연한 꿈이 아닌 기술이다.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앞에서 조사된 상위 3%의 방식을 따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목표 달성의 기술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목표는 총알 없는 총이다. 총알 없는 총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거죠. 기한 없는 목표라고 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한이 없으면 일을 실행시켜 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불발탄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분명한 그 기한을 정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독수리가 되고 싶으면 독수리 떼와 함께 날아라. 자기가 그 늘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준고 집단의 선택이 목표 달성을 좌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칠면조 무리에 섞여 있으면서 독수리를 꿈꾸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표에 걸맞는 사람들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목표는 긍정문, 현재 시제 1인칭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긍정적인 명령 처리와 현재 시제에 잘 반응하는데 목표는 개인적이어야 되고 개인적인 동기가 나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목표는 간결해야 된다. 목표 달성을 이루려는 사람은 한 번에 목표를 날려버리는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공한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라.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신경 에너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마음속에 성공을 그리는 행위는, 목표를 설정하는 행위는 자신의 그 중앙 컴퓨터에 성공을 프로그래밍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 5%가 성공을 좌우한다. 여섯 번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95%까지는 열심히 일하다가 막판에 5%를 남겨놓고 목표 달성을 포기합니다. 마지막 5%가 남았을 때 다가오는 포기의 유혹을 이겨내야 성공적인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잘못을 인정해라. 그래야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대개 보면 자기가 변하지 않고 자기 주위의 환경과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삶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목표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삶의 달성을 위한 대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성공과 그 목표 달성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성공한 다음에 대가를 치르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그때그때마다 대가를 치러야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대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스토리 3인데요. 영적 리더로서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라.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스토리 1과 2를 통해서 이제 3번까지 왔는데, 이상과 같은 그 이론과 그 정립되어져 있는 그런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 리더의 그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영적 리더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영적 리더의 합당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욕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사로잡혀야 한다. 만약에 이런 비전이 약해졌다고 하면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꿈의 크기를 제한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지속성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은 늙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목표인데 정확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째는 목표가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은 아무리 거친 길에서도 앞으로 나갈 수 있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 목표가 분명치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